네,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재보궐선거 관련 이슈를 포함해서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들으신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양당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오늘 부산을 찾는데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그 양당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이에요. 사전투표율은 작년에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보다는 좀 낮지만 지역별로는 지금 꽤 높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양당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지금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중심으로 해서 본투표율까지 원래 보궐선거가 전국 동시선거보다는 조금 높은 게 또 상례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검정구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됐고 또 영광군수 같은 경우도 3당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검정구청장 지금 현재 선거 관련해서는 김영배 의원이 보궐선거 원인이 결국은 국민 힘의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상은 그 구청장님이 이제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로 사망하기 때문에 큰 어떤 설화를 일으키고 해서 그런 어떤 이슈가 또 막판에 검정구청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또 사과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도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는 굉장히 이번에 가능성을 많이 보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내려오신다는데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시간 검정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다가 벌써 4번째, 아마 막판에 또 오면 5번째. 예. 보궐선거에 여당 당대표가 민생도 걱정이 많을 텐데 보궐선거 현장에 부산에 그것도 5번이나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이 우리 부산, 특히 검정에서도 좋지 않다. 또 이 정부가 정말로 좀 정신을 차리고 예.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라 하는 그런 해초리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검정 국민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 아니냐.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투표율도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검정도 12%를 11시 현재 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직장인들이 좀 대거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율도 20% 정도를 예상하고 총 투표율이 40%를 넘기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부산 검정도 이런 추세로 가면 정말로 윤석열 정부에게 좀 따끔한 경고장을 날린다 하는 그런 민심이 발로가 표출될 수 있어서 상당히 해볼만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민주당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부산은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인 텃밭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곳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영향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실 뭐 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근접하게 접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많이 나니까 예. 그 이후에 국민의힘 전체 당 구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검정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 한 번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왔던 전통적인 텃밭이기 때문에 네. 뭐 이곳을 뭐 진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은 영광군에서 지금 예. 현재 진보당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지게 된다면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이제 1심 선고를 공직선거법이나 유연교사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예. 또 큰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영광 군수 선거에 대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선거 막바지 오면서 진보당이 상당히 치고 올라와서 상당히 3파전 양상인데요. 예. 투표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광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또 이 제대로 국정을 지금 운영하라 하는 그런 민심에 대한 반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제1야당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그런 설득력이 더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결국 영광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검증도 심상치 않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검증에서 이긴다면 예. 이것은 정말 민심이 어떤 현주소냐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 계기가 되고 네. 국정 운영을 바꿀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이어지고요. 다음 주 10월 16일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순방 귀국길에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네. 출국 때는 이제 한 대표가 부산에서 유세를 하고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는 짧게 만남을 네. 가졌어요. 독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 출국할 때는 여러 가지 유세 지원 관련돼서 이제 생략을 했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정 간의 어떤 갈등의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송에 나왔고 또 통상적으로 출국할 때 그리고 환송할 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통상적으로 또 환송할 때가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번에 네. 환송할 때 그 한동훈 대표가 가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못 나누었지만 마중할 때요? 예, 예. 환송 말고 마중할 때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마중할 때, 예, 예. 마중할 때 영접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어떤 깊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독대를 앞두고 그런 어떤 관계, 특히 불필요한 좀 오해를 뭐 해소하는데도 뭐 본인이 좀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재보선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독대도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짧게 악수를 나눴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순방 나가실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배웅을 하지 않았는데 예. 또 그 전에는 언론사 행사에 좌석 배치를 놓고 한동훈 대표가 30분 전에 불참 통보를 해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뭐 독대 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또 원내대표만 초청해서 한 대표 패싱한 거 아니냐. 그럼 또 패싱 만찬까지 이제 있었는데 서로 용산과 한 대표가 장군 먼건하는 그런 공방이 있었죠. 예. 그 어제 이제 공항에 나가신 것은 아무래도 독대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앞두고 뭐 서로가 어제까지 만약 안 갔으면 더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단계에서 예. 독대를 앞두고 서로의 좀 뭐 마음가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재보선 끝나고 이제 독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재보선 끝나고 곧 있을 것 같고요. 그 한동훈 대표가 근데 독대는 지금 일단 예정은 돼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리고 공개 활동 자제에 대해서 여사에 동의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건 또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친윤계는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이고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의 의중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저는 법률가로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예. 검찰이 공평부당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좀 수사를 좀 하라 뭐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고 그것이 반드시 여론에 끌려가듯이 여론 재판에서 뭐 기소를 하라 이렇게 뭐 저는 연결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좀 일부 어떤 국민의 좀 비판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런 어떤 입장을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잘 아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서 1년 몇 개월 동안 탈탈탈 털어서 수사해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과 일부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했던 어떤 주포들, 플레이어들만 몇 명을 기소를 하고 예. 김건희 여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소를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한동훈 특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때 이런 것을 좀 마무리 못했던 점이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의 의구심, 특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당에 더 큰 부담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은 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기소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때 왜 기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목소리도 내고 있던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뭐 저희들도 자세하게 뭐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최근에 주목할 일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 여사 입장을 보면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검찰밖에 모르는 내용인다. 자,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뭔가 흘렸다. 이 말은 뭔가 검찰 안에도 지금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예. 것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이 거의 이제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말이 이제 알려지는 가운데에 한동훈 대표의 뭐 사실상 기소하자라는 의미의 그런 센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예. 검찰 안에서도 만약에 이번에 무혐의로 결론을 낸다면 지난번 명품백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서 검찰의 위상이 완전히 이거는 좀 추락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힘들다라는 예. 그런 위기감에 따른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그런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납득할 만한 결과, 즉 기소하지 않으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예. 지난번 내석의 이탈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라는 예. 차원에서의 경고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법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한 대표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친윤계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인데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표 흔들기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흔들리면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나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도움이 사실 되는 것도 지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특검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를 고의적으로 흔든다 뭐 이런 뭐 상황은 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 때 결과라든지 그런 네. 것에 의해서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당내외 압박이 있으면은 그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은 뭐겠지만 고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흔들기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특히 지금 당내에서나 많은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법 처리 여부가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법과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 여론 어떤 재판으로 가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지금 사건만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은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했을 텐데 그렇게 기소를 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어떤 사안들과는 다른 예를 들면 전주인 손모 씨하고는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기소를 저는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냐 불기소냐가 조만간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정감사 기간인데 법사위에서 여당은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남발한다. 검찰 탄핵도 남발하고 그것 좀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면교사 삼아라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국감에서 특히 법사위 어제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해당 상임위에서 본다면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런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공천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뭐 정언이나 녹취가 또 나온 데 이어서 당무 개입 김대남 씨 그런 문제들도 또 제기되는 데다가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인사 개입 문제까지 앞으로 또
뭐 구체적인 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의혹들이 커져가는 와중에 정부는 그러나 또 용사는 이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심에 과연 최소한의 부응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용산이 특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한 제대로 된 아주 그 근본적인 조치 이런 것이 없으면 예. 또 사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게 없이 계속 검찰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으로만 간다면 네. 국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로 대응할지 좀 예기치 못한 일도 벌어질 수 있고,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대표의 이탈에 이어서 그 신지호 전략부총장님 같은 경우는 자꾸 기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야당의 탄핵 발의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 여당에서도 이런 그 아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예. 점을 용산은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그 개별 검사까지 탄핵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냐, 그리고 너무 탄핵 남발이다, 이런 주장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22대 들어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떤 방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입법 복지와 좀 탄핵 중독증에 걸렸다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특히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문제는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분명히 이제 헌법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직무상의 위반이 있을 때 어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일부 좌파 시민단체에서 시작하다가 이것이 지금 민주당 내 TF도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이제 탄핵 열차를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출발시켰다. 그리고 예.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22대 때는 이런 어떤 탄핵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해서 빌드업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탄핵 공세를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지금 나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